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보도 셰퍼돈. 당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이용해라. 그 사람에게 재미있게 읽은 책 두세 권을 말해달라고 해라. 나에게 왜 그 책이 좋았는지 물어라. 당신은 곧 유능한 독자가 전해주는 훌륭한 다이제스트를 공짜로 얻게 된다. 아울러 당신은 자신이 이 책을 직접 읽어야 할지 금방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방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운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책이나 공부도 우리 자아 형성에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한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을 대단히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나의 최근 상담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깨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벼룩뿐이다. 어떤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 내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왜소한 일이라는 뜻이다. 행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기회를 알아본다. 빨리 결정하고 곧장 실행한다. 큰 행운을 잡은 사람은 때때로 불행도 당해보고 위험도 겪어본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장미만 보고 가시는 잘 못 본다. 마찬가지로 행운은 보아도 그 준비 과정은 못 본다. 거듭된 실패 역시 보지 못한다. 소위 행운아로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해왔는가 알면 누구나 놀라게 된다. 당신의 소망을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 말이다. 어떻게 라고 묻는 대신 좀 더 자주 왜 라고 묻자. 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와 10%의 어떻게로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90%의 어떻게와 10%의 왜에 몰두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 충고를 받을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시장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예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가치만큼 당신에게 지불할 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혹은 아빠나 엄마로서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이 지닌 경제적 가치만이 문제이다. 당신은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외면당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불운한 천재가 아니다. 당신이 얼마를 벌지는 오로지 당신 손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봉급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높은 봉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돈과 기회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봉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당신이 더 많이 받을 만할 때 비로소 인상된다. 봉급 올리는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점을 잘못 생각한다. 회사원 한 사람이 사장을 찾아갔다. 애가 하나 더 생겨서 더 큰 집이 필요하고요. 큰 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봉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은 봉급 인상은커녕 아마 너 같은 직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왜 더 많이 받을 만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을 찾아가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회사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미리 목록을 작성해라. 그리고 자신의 강점들도 적어라. 사장과의 면담은 당신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사장만 만나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하라. 당신의 강점을 보여야 한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강점을 보여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람을 따라올 바보는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강하고 확고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강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IBM의 토머스 제이. 왓슨은 이렇게 말한다. 내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실수하는 횟수를 2배로 늘려라. 실수는 경험을 낳는다. 경험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결정을 빨리 내려라. 자신의 첫 번째 박동에 반응하라. 당신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51%만 오르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완벽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완벽을 요구하는 회사는 정체된다. 대신 모든 일을 아주 특이하게 잘하라. 모든 일을 남과 다르게 하라. 모든 일을 눈에 띄게 하라. 오직 눈에 띄는 일만이 다른 사람의 인상에 남는다.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라. 눈에 띄는 사람이 되라. 어떤 회사에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몇 명 있다. 당신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모든 일을 다 자신에게 끌어모으란 말이 아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끌어오라. 그래서 당신의 영향력 범위를 넓혀라. 어떤 업무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지원하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맡아라. 회사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라. 그리고 당신의 고유 업무를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로 만들어라. 그렇다고 내가 일을 맡아서 해야만 일이 잘 된다는 망상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회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전문가로서 자리 잡아라. 아직 남아있는 영역을 찾아라. 아니면 직접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일반적인 것으로 잡으면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작고 특별한 목표에 집중하면 당신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전문가가 되면 고객이 당신에게로 찾아온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개 전문가란 아마추어들한테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일에 능력을 집중하라. 당신의 시간을 돈 되는 일에 사용하라. 자신의 분야에서 돈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라. 아마도 지금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물론 돈 되는 일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당신은 돈 되는 일이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쉽기는 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일수록 쉽게 돈이 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을 돈 되는 일에 사용해라. 그 시간을 전문가로 자리 잡는 데 사용해라. 같은 시간 안에 당신이 버는 액수가 일을 맡긴 사람에게 지불하는 액수보다 크면 수입은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다. 주식 투자의 기본 규칙 10가지. 증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큰 이득을 보려면 돈을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주식에 묻어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주식을 매수하라.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에 수익과 손해를 말하라. 수익은 주가 상승과 배당금에서 나온다. 주가 폭락도 좋은 면이 있다. 주식을 싸게 사들일 좋은 기회가 된다. 사람들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올바른 타이밍과 합리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투자할 돈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주식은 항상 현금을 이긴다. 분산하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돌이켜볼 때 어떤 투자가 정말 최상의 선택이었는지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분산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가올지 디플레이션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경기가 호황일지 경기 불황과 침체가 이어질지 아니면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돈의 일부는 금전에 그리고 일부는 현물에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가장 잘 풀릴지 알 수 없으므로 금전은 금전대로, 현물은 현물대로 다시 다양한 곳에 분산하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 실수는 좋은 것이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9,000번 정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정말 실수로 10,000번을 다 채울 셈이냐고 물었다. 이에 에디슨은 대답했다. 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구를 발명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라네. 매번 실수는 나를 점점 더 발명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네. 포기한 사람을 우리는 실패자로 기억한다. 반대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에 담아둔다.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잠깐 동안만 가로막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당신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들의 성공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모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크닉을 우리는 스포츠 용어에서 유래한 장점 본뜨기라고 부른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하라. 책이나 잡지 기사도 좋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시간 약속을 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다.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말만 경청하라.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권리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손쉽게 부와 친해지는 길은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통치자의 재능을 가늠해 보려면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라. 니콜로 마키아벨리. 미리미리 좋은 상담가를 찾아 놓아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질문하라. 상담인은 이렇게 찾아라. 상담인은 당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상의 상담인을 얻으려면 당신이 먼저 그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은 초기 단계의 몇몇 성과를 이미 제시할 수 있든지 아니면 아주 인상적으로 자신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상담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 큰 의욕과 열정을 갖고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워라.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상담인을 통해 어차피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담인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 즉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담인은 당신의 결심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당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당신의 굳은 결심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런 정신력이 당신에게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상담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끈기를 보여라. 당신이 상담인의 마음을 얻기까지 경우에 따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첫 만남을 끌어내는 데만 그만한 시간이 지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조적이고도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면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의 상담인으로 만들 수 있다. 상담인은 강점을 살려줄 뿐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의 어려움을 갖고 상담인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당신의 강점을 키우고 개선하는데 더 잘 이용하라.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을 상담인에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 상담인은 당신이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의논하고 싶을 땐 항상 여러 개의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나은 해결 방안인지를 질문하라. 상담인에게 당신 회사 주식의 일부를 제공하라. 그것은 회사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더 나을 수 있다.
100억 원의 50%를 소유하는 것은 50억 원의 100%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업적인 파트너십은 상담인과 당신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준다. 저명한 인사와의 파트너십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큰 강점이 된다. 그것은 당신의 이력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때로 그것은 놀라운 힘으로 각종 문을 열리게 한다. 그 한 예가 바로 은행문이다. 은행들은 당신이 그와 같은 유명 인사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상담인의 시간을 존중하라. 상담인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보다 더 귀하고 비싸다. 그가 시간을 내준 것에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하라. 묻기에 앞서 당신 스스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상담인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대부분의 문제는 2단계에서 해답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상담인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개의 해결책을 준비하는 습관을 익혀라. 상담인의 마음을 얻어라. 상담인에게 자주 선물을 하라. 감사의 카드를 보내고 상담 후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메일로 보내라. 당신이 상담인의 호감을 얻고 못 얻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상담인과 식사를 하면 항상 당신이 지불하라.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상담인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상담인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에게 보여주라. 선물을 할 때는 당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담인의 성향을 잘 관찰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눈에 띄지 않게 알아보라. 그래서 진귀한 물건을 마련하라. 그가 비록 돈은 많지만 그런 특이한 물건을 보러 다닐 시간은 없을 테니 말이다. 상담인의 연락에 곧바로 답하라. 가능한 한 빨리 회신하라. 상담인으로 하여금 당신이 대답하는 속도에 놀라게 만들라. 전할 말이 특별히 없더라도 회신하라. 상담인에게 경과를 알려주어라. 당신의 상담인은 자신의 충고가 잘 작용하였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의 진전을 알려주어라. 가능한 자주 경과를 보고하라.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라. 또 그의 제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때도 그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는 당신이 모든 것을 그의 말대로 잘 실천해 왔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당신이 여전히 확고하게 목표 달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상담인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당신의 의욕도 자주 표현하라. 그가 승자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성과로 그에게 감사하라. 상담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믿기 어려운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그와 당신의 주머니를 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라. 당신이 상담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성공하여서 그를 놀라게 만들라. 배운다는 것은 상담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상담인과 대화할 때는 주의를 집중하라. 하지만 동시에 항상 여유를 가져라.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도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가라.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 상담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찬사를 보내라. 그러나 아첨하지는 말라. 찬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가 잘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보다도 그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사를 생략하지 말라. 거듭 말하건대 그는 진심으로 하는 찬화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한다. 약점을 들추지 마라. 당신의 상담인도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다. 상담인과의 관계는 많은 경우 제자가 상담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허물어진다.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닌 사람을 기대하라. 상담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주의를 집중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지 그의 기념비를 허무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당신의 강점을 키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받았으면 돌려주어라. 당신이 당신의 상담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스스로 엄청나게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신도 다른 사람을 상담함으로써 빚을 갚아라. 전문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만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될지 먼저 잘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의 그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당신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만남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한다면 이 만남은 매우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만남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물론 당신은 이런 것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만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탁월한 기술을 보인다. 선물을 주는 것은 대개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독하고 불행하며 우울하게 된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늘 혼자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진심을 말할 대상이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밖에 없게 되기 쉽다. 총정리.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실천하라.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을 반드시 당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돈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돈은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고 재능에도 걸맞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에 마음껏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있어야 돈이 인생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당신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 돈은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돈이 있어야 균형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휴식을 취하고 인생의 다양한 영역을 챙길 수 있다. 돈은 당신의 삶을 더욱 흥미있고 변화무쌍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당신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사귀고 싶은 사람을 사귈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